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늘 이제 동물농장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동물농장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제가 어, 동물농장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는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어,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지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와 돼지 토큰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차차 우리가 일단은 나와 있는 정보들을 보고 그리고 각자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 써놨고요. 전략. 개 토큰의 비연구 손실을 감안해도 돼지 확보가 중요하다. 두 번째, 적은 돼지를 얻더라도 개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를 써봤고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전략을 우리가 세워봐야 하는지를 한번 써봤고요. 팩트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LP로 묶어 파밍하는 경우 비연구 손실이 발생하고 초기에 개, 돼지를 예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이율의 APY가 있다라는 사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볼게요. 지금 동물농장에 들어가시면 파밍과 풀 이렇게 두 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거기서 보시면 이제 파밍 같은 경우는 쌍으로 예치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를 들어서 WBNB와 BUSD 혹은 USDC와 BUSD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토큰이 쌍으로 예치되어 있는 것이 팜에 들어가 있고 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코인이 예치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수중에 뭐 이더리움이 있다 아니면 케이크 있다 뭐 BUSD가 있다. 그러면 이 풀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디포짓 피가 이제 4에서 6%가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치하는 경우 개 토큰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단일 코인은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자율이 좀 적은 편이고요. 파밍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쌍으로 예치하기 때문에 비연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율을 좀 더 많이 주는 편이고요. 이렇게 예치를 했을 때 우리는 개 토큰을 얻을 수 있고 이 개를 가지고 개 플러스 BUSD 혹은 개 플러스 BNB 아니면 드립 플러스 BUSD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파밍으로 묶어서 LP를 만들어서 우리는 돼지 토큰을 얻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개만 단일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일 예치이기 때문에 비연구 손실이 없죠. 하지만 요 위에 세 가지 요 파밍은 고이자를 주는 대신에 이제 비연구 손실을 감안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디포짓 피가 없고요. 개를 팔게 되면은 팔 때마다 3%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붙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개를 스테이킹해서 이제 돼지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 돼지를 다시 돼지 풀에다가 스테이킹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는 BUSD 달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돼지도 마찬가지로 사이트 가보시면 픽펜이라고 있어요. 돼지 우리에다가 얘를 스테이킹을 하면 디포짓 피는 없고요. 마찬가지로 돼지를 팔면 3%의 세금이 부과가 되고요. 이 돼지는 거버넌스 토큰이기 때문에 플랫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물 농장에 돼지 토큰을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예치한 사람일수록 투표권이 더 많이 생기고 미래에 어떤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질 때 이 돼지 토큰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주인인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투표권이 행사되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BUSD를 이제 얻게 되면 두 가지를 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현금화해서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BUSD를 다시 예치를 하는 거예요. 다시 예치하게 되면 개 토큰을 줘요. 그러면 개를 가지고 단일 예치를 다시 할 수 있고, 혹은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개와 뭐 특정 BUSD나 BNB를 같이 묶어서 다시 스테이킹 하는 경우 이렇게 돼지를 또 얻을 수 있고, 돼지가 있으면 달러를 얻고, 달러가 있으면 개를 얻고, 이렇게 순환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놓았어요. 일단은 이 구조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전략을 세우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추가적인 내용인데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디포짓 fe의 75%는, 그러니까 요 파밍과 풀에 예치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디포짓 fee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디포짓 fe의 75%는 이제 돼지풀에서 주는 BUSD의 리워드로 제공이 되어지고, 나머지 15%는 마케팅 비용, 10%는 플랫폼 비용으로 사용이 된다. 또한 동물 농장에 예치된 모든 코인 자산은 팬케이크스왑에 스테이킹이 되어서 추가로 얻어지는 수익금의 30%는 바이백, 그러니까 그 마켓에서 개와 돼지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30%는 바이백으로 사용하고, 30%는 마케팅, 30%는 개발, 그리고 10%는 플랫폼 비용으로 사용되어진다. 해서 요거는 백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지속 가능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요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요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연고 손실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겠죠. 이제 비연고 손실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하고 좀 더 깊은 내용이긴 한데,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개념만 알고 계시라고 이제 한번 써봤어요. 유동성 풀에 유동성을 공급하였을 때 코인의 가격의 변동이 생김에 따라 코인의 숫자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일어나는 손실을 뜻합니다. 이렇게 써놨고요. LP는 각각 두 개의 코인이 두 개의 토큰을 같은 비율로 묶어놓은 토큰을 이제 지칭한다고 이렇게 정의를 써 나왔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개 토큰 한 개와 BUSD를 묶는 LP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개 토큰의 가격이 아직 형성되어져 있지 않지만 지금은 이제 예시를 위해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개 토큰 한 개가 100불 상당이라고 쳤을 때 BUSD가 10개의 100불 상당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0불, 100불 1대1 비율로 LP를 만드는 게 이제 기본 상식인 거고요. 이렇게 LP를 묶었을 때 비연고 손실이 왜 나는지 요걸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유동성 공급 당시 A코인 1개와 B코인 10개를 예치했다고 가정합시다. A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면 A코인의 개수가 줄어들고 반대로 B코인의 개수가 늘어난다. 얘가 이제 1대1 비율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개 토큰이 갑자기 떡상을 해서 100불짜리가 200불이 됐어요. 그러면 200불이랑 100불이 이게 1대1 비율이 깨졌잖아요. 그러면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개 토큰을 팔고 그리고 BUSD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을 1대1로 맞추기 위해서 뭐라고 하지? 이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연고 손실이라는 게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코인 가격의 변동이 생김에 따라서 이제 내가 얻게 되는 비영구 손실이라는 의미이고요. 반대로 A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면 A코인의 개수가 늘어나고 반대로 B코인의 개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개념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한 계산은 비영구 손실 계산기라고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몇 퍼센트가 상승하고 몇 퍼센트가 이제 하락함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의 손실을 입는지 이제 그 계산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비영구 손실에 대한 극일부만 이야기했으므로 이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깊은 이해를 위해서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공부 안 하면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디파이가 궁금하고 또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또 가장 좋은 공부는 직접 LP를 만들어서 스테이킹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은 스테이킹 할 수 있는 디파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LP를 만들어 보고 집어넣어 보고 빼보고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영구 손실이란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모두 100%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어떤 개념을 좀 아셨으면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방안으로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두 개의 방안을 갖고 왔는데 1번은 공격형이고 2번은 안전형이에요. 1번부터 볼게요. 이제 PL2 토큰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 동물농장이 시작되면 PL2 토큰을 이제 주고 개 토큰 50%, 돼지 토큰 50%를 받게 됩니다. 돼지 토큰은 다른 데 예치할 수 없고 무조건 단일 예치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돼지는 단일 예치해서 BUSD를 수령하고 이 수령한 BUSD를 현금화하든지 혹은 다시 예치해서 개 토큰을 수령하고 그 개 토큰을 가지고 또 예치해서 다시 돼지를 얻고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으로 갈 수 있는 요런 뭐라고 할까 요런 길이 있고요. 또 이제 개 토큰 같은 경우에는 얘는 공격형이잖아요. 일단은 높은 APY를 주는 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풀이냐면 개와 BUSD 혹은 개와 BNB를 페어 예치하는 그 파밍에다가 집어넣는 거고요. 이때 이제 개 토큰과 돼지 토큰을 우리가 PL2로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개 토큰의 가치만큼 BUSD를 추가 확보하셔서 이제 준비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와 BUSD를 함께 묶어서 LP로 예치를 하고 이렇게 예치해서 돼지를 얻게 되고 돼지를 다시 스테이킹해서 BUSD를 또 얻고 현금화하든 아니면 다시 예치해서 개 토큰을 받아서 받은 개 토큰을 예치하고 그렇게 되면 다시 돼지가 증가해서 내가 돼지 수량이 더 많아져서 여기 단일 풀에다가 다시 돼지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으로 계속 더 많은 돼지를 얻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하는 공격형 1번을 만들어 봤고요. 여기 보시면 장점은 높은 APY로 많은 돼지 획득이 가능하다. 그 말인즉슨 더 많은 달러를 패시브 인컴으로 받을 수 있든지 아니면 다시 예치해서 더 많은 돼지를 가지고 더 많이 스테이킹해서 미래에 어떤 투표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이 동물 농장의 주인, 그러니까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점은 이제 비영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어디서 발생하냐면 개와 BUSD를 함께 페어 예치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영구 손실이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왜냐면
개의 가치와 개의 가치가 분명히 올라가겠죠. 얼마로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10불 정도 시작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개를 사서 예치하기 위해서 이제 PL2가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팬케이크 스왑이나 뭐 다른 데를 통해서 이제 개 토큰을 구매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개 토큰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공격형 같은 경우에는 비연구 손실이 생기므로 아마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 한 100개와 BUSD 뭐 1000개를 집어넣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LP를 풀 때는 개가 100개가 아니라 뭐 50개가 되고 BUSD는 1000개가 아니라 뭐 1500개, 1700개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들이 아마 많이 생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토큰 값이 올라가니까 손실은,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가치를 봤을 때는 손실은 아니지만 개의 수량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돼지는 많이 획득할 수 있지만 개 자체는 수량이 적어질 수 있다.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이제 BUSD를 획득했을 때 다시 예치해서 개 토큰을 받고 이 개 토큰을 단일 풀에다가 예치하면 그거는 이제 단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비연구 손실이 없죠. 그래서 빠르게 돼지를 더 많이 얻어서 개를 확보하는 식으로 여기 비연구 손실에서 생기는 이 개의 수량이 줄어드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안전형이에요. 얘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PL2 토큰을 받았을 때 50% 50% 나눠서 받게 되면 돼지는 마찬가지로 단일 예치해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른 점이 개 토큰을 페어 예치하지 않고 단일 예치에 넣는 거예요. 단일 예치에 넣으면 일단 비연구 손실이 없고 내가 100개 넣었으면 무조건 100개예요. 그냥 무조건. 내가 뺄 때도 100개고. 이제 개를 단일 예치하면 돼지를 얻고 돼지를 다시 예치하면 또 BUSD를 얻고 BUSD를 예치하면 개를 얻고 또 개를 넣으면 돼지를 얻고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으로 갈 수 있고요. 이게 왜 안전하냐면 이제 비연구 손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단일 예치이기 때문에 낮은 APY일 거예요. 아마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 확보가 초반에 굉장히 느릴 수 있고 같은 개를 가지고도 이렇게 페어 예치를 하면 좀 많이 돼지를 얻을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기 때문에 좀 적게 얻을 수 있는 좀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용하다가 남는 BUSD는 단일 풀에다 스테이킹해서 다시 개 토큰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1번, 2번 공격형 그리고 안전형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1번, 나는 어떤 투자 성격이 맞을까? 나는 공격형일까? 아니면 안전형일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나는 비연구 손실을 감안해도 개 토큰의 수량이 줄어들더라도 일단은 돼지 토큰 확보하는 게 더 우선이고 돼지를 더 많이 얻었을 때 나중에 또 다시 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이자를 많이 주는 곳으로 들어갈래 라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나는 개 토큰 단 한 개라도 비연구 손실로 내가 없어지는 건 원하지 않아. 난 좀 안전하게 개 토큰의 수량을 보존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전형 2번을 선택해서 이제 전략을 세워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격형이냐 안전형이냐 그 어떤 걸 다 해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 솔직히 아직 이율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토큰 값이나 이율이 공개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을 할 뿐이지 실제로 어떤 이유를 주는지에 따라서 이 공격형보다는 안전형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만약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준다면 공격형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정말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를 1번을 해야지 손실이 안 날까? 뭐 2번을 해야지 손실이 안 날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걸 해도 다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공격이 더 나을지 안전이 나을지는 이제 뚜껑이 열려봐야지 알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PL2가 없다면 출시 후 풀에서 제공한 여러 가지 코인들을 이체하여 개토큰을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PL2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1안, 2안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PL2가 없으셔도 충분히 동물농장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 BUSD나 BNB나 뭐 이런 토큰들을 홀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동물농장에 들어오셔서 예치를 하시고 개 토큰도 획득하고 또 개가 있으면은 다시 스테이킹해서 돼지도 얻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전략을 펼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동물농장의 주인은 돼지. 무조건 돼지를 많이 확보하여 예치한 사람이 승자일까? 과연? 이거는 물음표를 써놨어요. 왜냐면 아직 아무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돼지가 비중이 많이 클 것 같아요. 그림만 봐도 항상 돼지가 앞에 나와 있고, 그리고 돼지가 거버넌스 토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개는 그러니까 돼지 가격이 좀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물론 개 토큰도 개가 있어야지 또 돼지를 얻기 때문에 둘 다 같이 상승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돼지가 거버넌스 토큰이고 내가 투표권을 행사하고 지분을 갖는 토큰이기 때문에 이 돼지를 팔 거냐 개를 팔 거냐라고 났을 때 나 같으면 개부터 팔 것 같아요. 정말 돈이 필요해서 팔아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개부터 팔고, 그리고 패시브 인컴, 그러니까 불로소득의 창구가 돼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남겨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돼지 농장의 주인은 돼지, 무조건 돼지를 많이 확보하여 예치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저 혼자 추측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4번. 패시브 인컴, 불로소득은 돼지풀에서 나오는 BUSD다. 놀면서 달러 벌자. 돼지 넣으면 달러 나오죠. 돼지 팔 이유가 없죠. 돼지 토큰은 보유하면 배당금을 주는 주식과 같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서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은 많이 없겠죠. 그리고 AMA에서도 포렉스샤크, 그러니까 개발자가 강조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정말 부를 많이 누리고 부자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뭐 부동산과 주식을 갖고 있지만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주식을 팔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잘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배당금들을 가지고 본인이 부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다. 그리고 자산을 파는 게 아니라 자산을 더 늘리면서
부를 더 많이 축적한다.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하고 많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를 축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코인을 하고 있지만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금융 세계와 또 자본주의 세계의 모든 것들이 뒷받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코인이라고 뭐 완전히 딴 세상 이야기, 뭐 저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주식과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제도 밖에 있고 또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뭐 가격이나 뭐 여러 가지 널뛰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시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이 원리나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주식과 크게 다르지 않고 특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불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케이스를 봤을 때 요런 이 애니멀팜 또한 개발자가 어떤 다른 코인 디파이들처럼 뭐 돼지를 스테이킹해서 돼지를 줘서 돼지를 팔아 해치워서 돼지의 가격이 날아가는 어떤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지 않고 이렇게 순환이 되게끔 개가 있으면 돼지, 돼지가 있으면 달러, 달러가 있으면 다시 개 혹은 뭐 BNB나 뭐 BUSD나 이더나 뭐 BTC나 다른 어떤 코인을 갖고 있을 때 또 개를 얻을 수 있고 개가 돼지를 돼지가 달러를 이런 식으로 순환될 수 있게끔 이런 경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기대되는 바이고 이 동물 농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얻고 이 플랫폼이 정말 지속 가능한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동물 농장이 어렵고 디파이가 너무 어렵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라고 자꾸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뭐 못할 거 뭐 있어. 내 소중에 뭐 5만 원 있다, 10만 원 있다, 100만 원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쉬운 공부 방법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좀 하고 싶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저희 단톡방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내용들 또 물어보시고 또 저희 팀에 합류하시면 또 많은 도움도 주시고 또 저도 있는 힘껏 도와드리니까 저희 팀에 또 합류하셔서 드립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드립도 시작하시고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이 기회겠죠. 지금 들어오셔서 앞으로 드립에게 펼쳐질 많은 그 미래를 함께 공유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